네,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에서 2022년 도내를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팡팡 뉴스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 키워드는 안녕 2022, 안녕 2023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제 2022년을 지금 보내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고 또 네. 2023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좀 있었던 제주도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좀 이슈될 만한 건 뭐가 있을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2022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좀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네. 개발, 인권, 재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각각의 이슈들을 오늘 살펴볼게요. 네, 개발, 인권, 재해.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맞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슬프지만 개발과 제주 이 두 가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어울려버리는 네, 너무 이렇게 그렇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는 사실은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 공감을 다들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좀 금전적인 특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개발이 계속 자행되는 이런 상황이 제주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번 해 있었던 일을 다 소개는 못할 것 같고 몇 가지만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등봉 공원 민가특례 사업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오등봉 공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공원보다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일면서 현재도 계속해서 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익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공익소송단이 항소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외에도 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그걸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외에 뭐 가장 최근 좀 이슈된 거는 아무래도 송악산 그리고 제2공항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송악산은 최근에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가 됐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죠. 맞아요. 이제 제주연구원이 지난 22일에 대정읍사무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이름이 좀 긴데 용역 이름이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이제 용역이었고 이게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용역은 지속 가능하게 송악산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모색을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용역인데 막상 이제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내용을 보니까 전망대를 뭐 송악산에 설치를 하고 뭐 스카이워크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개발에 치중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다소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제2공항 이야기를 해보죠. 참 수년째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고 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현 상황만 일단 좀 짚어보자면 국토교통부는 이제 명확하게 제2공항 추진하겠다. 굉장히 좀 강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고 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주지사 이제 직을 사퇴할 당시에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제2공항에 대한 그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아직까지 밝히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제주도가 가지는 이 주도권을 자주권을 이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렇게 떠넘겨버리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좀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오 지사가 제주도민을 위해서 좀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2공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도민 사회에서도 추진이 된다, 안 된다, 참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이제 그 답밖에 못 드릴 것 같은 게 일단 제2공항 추진 위해서 이제 실시된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고 환경부가 이거를 이제 반려 조치하면서 국토부가 이제 보완 용역을 수행을 했죠. 그리고 보완 용역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그 결과를 또 국토부가 현재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재차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제주도민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국토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제주도의 그 제2공항 찬반 입장과는 무관하게
도민들은 지금 자주권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도민이라면 누구나 좀 국토부에게 분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두 번째 키워드인 인권 문제와도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인권 문제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팡팡수 시간에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또 이제 증설에 대한 그 반대를 외치는 그 월정리 주민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주도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마다 이제 도청 출입이 이제 금지되는 심지어 두 차례나 이 도청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지면서 시민들의 어떤 진입을 이렇게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그런 광경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펼쳐졌고 사실 월정리 주민분들은 그냥 되게 평범한 시민분들이거든요. 뭐 해녀분들, 네. 농민분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도청 출입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제주도정이 무엇을 두려워하나? 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인권 문제 입장에서도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거를 인권 탄압과 관련된 문제로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제가 이게 도청 앞에 그 지키는 청원 경찰분한테 당일을 이제 물어봤어요. 바리케이드 쳐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럼 앞으로도 도청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이나 집회하면 또 이렇게 바리케이드 쳐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청은 사실은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네. 이렇게 좀 도정의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는 주민들은 입장이 안 된다. 뭐 여기서 기자회견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좀 묵살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다들 아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진 국민이 가진 권력을 이렇게 좀 묵살되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중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인권 탄압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뭐 재해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상 알고 보면은 이게 인재였던 사고가 좀 많은데 이제 화북천이 태풍 때마다 범람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제2차 제주 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용역이 진행이 됐고 또 보고회도 진행이 됐었어요 올해. 근데 이제 용역진의 여러 가지 제주도의 재해들 중에 밝힌 게 이제 화북천이 범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화북천을 매립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제주도의 태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인데 제주도가 이제 분명히 내년에도 태풍이 치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이 화북천 하류 지역이 또 범람하고 이게 비 피해를 분명히 주민분들이 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좀 마땅히 하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제주도 곳곳에는 이제 투수층 다 이게 원래는 빗물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주도는 지형상. 네. 근데 이제 아스팔트로 도로가 깔리면서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제주 곳곳에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지대 침수 피해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건데 개발로 사실은 득을 보는 거는 특정 이제 자본가들이고 그리고 땅 부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피해는 우리 힘없는 도민들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과연 옳은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오늘 화북 딱 사례 하나만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화북 이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는 피해를 보는 또 힘없는 도민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정이 좀 세심하게 살피고 내년에는 좀 피해 보는 분들, 재해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주신 이 개발, 인권, 재해 관련 지금 현안들을 쭉 보니까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네요. 맞아요. 다 이제 내년에도 진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좀 논란거리인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주의 난개발 혹은 뭐 이게 제주도 도민들의 좀 자주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자본으로 이거 찍어 누르는 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인권 문제 뭐 다 이제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건만 이렇게 해결해서 이게 뭐 이 사건 해결됐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숲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숲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매년 되풀이되는 이 제주의 개발, 인권, 재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이게 사실은 논란 해결을 위해서 뭐를 네.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네. 논란 해결을 위해서는 논란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이냐면 네. 행정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오래 지켜봤는데 행정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뭔가 문제거리가 되고 기자들이 말을 하던 뭐 시민분들이 말을 하던 계속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두를 꺼내야 된다 이 뜻이군요. 맞아요. 그 화두를 그리고 꺼내기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시민분들이거든요. 네.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쁜 일들 혹은 뭐 문제가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일명 뭐 제보라고 하죠. 뭐 네네.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뭐 기자회견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더 많이 논란거리를 만드는 그런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네. 행정은 싫겠지만 정말 더 나은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2022년의 끝자락에서 2023년을 바라보면서 제주의 한 해 주요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내년에는 부디 올해의 논란이 사라지고 웃음 가득한 소식만을 전할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